자, 이번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 단원이 도스 분포 표였는데 그 도스 분포라는 말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난생 처음 듣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자,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히스토그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막대 그래프와 매우 유사합니다. 막대 그래프와 매우 유사해요. 자, 그런데 자,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이런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출생률입니다. 매년 출생률. 자, 그런데 보세요. 몇 년도 출생률이 제일 높았어요? 몇 년도죠? 2012년도 2012년. 와, 이때는 우리가 1.2, 6, 7, 8, 9, 10, 11, 오, 대략 1.3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몇 명이죠? 0.7 정도 되면 0.7.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 기간에 이 표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해는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2013년도 그렇지. 금방 정보가 전달되죠. 이게 바로 그래프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대 그래프를 주면 뭐 금방 이해됩니다. 자, 이게 막대 그래프의 장점인데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볼게요. 자, 이게 강수량을 어디 보자. 오케이.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강수량 같아요. 그런데 막대 그래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요 가로축입니다. 얘가 가로축이에요.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적습니다. 아까 그 계급 도수 분포 표를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 도수 분포 표로 그리는 건데 계급의 끝값 0 이상 3 미만, 자, 0 이상 3 미만, 3 이상 6 미만, 6 이상 9 미만 이렇게 계급의 끝값을 다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로축에 도수를 적습니다. 이 세로축에는 도수, 개수, 도수를 적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좀 다른 점이 옆에 있는 직사각형과 변이 겹치게 그려야 됩니다. 겹치게, 만나게 그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막대 그래프를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막대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죠? 막대 그래프는 옆에 있는 막대와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은 옆에 있는 직사각형과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계급의 양 끝값 3 이상 6 미만, 6 이상 9 미만에서 계급의 양 끝값이 겹쳐요. 오케이?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릴 때 옆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변이 만나도록 그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히스토그램이라 불러요. 이 그림이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영상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보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폰의 데이터 사용량을 도수 분포표로 나타냈어요.
자, 왼쪽이 표가 도수 분포 표입니다. 그리고 계급은 0 이상 50 미만에서 계급의 크기는 50이야. 그리고 날수. 자, 오른쪽은 날수인데 우린 이거를 도수라고 불렀죠. 도수 분포 표입니다. 자, 이 도수 분포 표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라는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자, 50 이상 0 이상 50 미만인데 이틀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직사각형. 그리고 50 이상 100 미만 5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5. 왼쪽과 오른쪽 변이 붙게. 그 다음에 100 이상 150 미만은 10이네요. 자, 그럼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0 이상 200 미만은 7이네요. 자, 그럼 7. 자, 그 다음에 200 이상 250 미만은 4네요. 4. 자, 그 다음에 250 이상 300 미만은 2네요. 자, 그럼 2.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이 바로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서로 왼쪽 오른쪽 편이 만나도록 그리는 건데 문제는 다 풀려요. 왜냐하면 150 이상 100 이상 150 미만 데이터 사용한 날수가 10일로 가장 많죠. 그죠? 그럼 표를 오른쪽에 히스토그램을 보더라도 도수가 가장 높은 어, 구간은 어디냐, 계급은 어디냐면 100 이상 150 미만이에요.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두 군데가 있죠. 0 이상 50 미만, 또 250 이상 300 미만은 이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단 왼쪽과 오른쪽 편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그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히스토그램이라 부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자, 그러면 이걸 보고 히스토그램을 보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규모 5.0. 여기를 원래 그 지진을 읽는 규모가 있어요. 뭐 매그니튜드라고 읽는데 그냥 우리는 숫자만 읽자. 발생 횟수입니다.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 히스토그램이에요. 자, 이 표를 보고 여러분 답을 해보자. 자, 먼저 1번. 계급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계급의 크기. 자, 요 가로축이 계급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계급의 크기는 너비의 너비.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너비. 너비를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럴 때 5 이상 5.5 미만, 5.5 이상 6 미만, 6 이상 6.5 미만. 그럼 계급의 너비 얼마예요?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5.5에서 오른쪽 수 5를 빼면 됩니다. 0.5가 되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지진 발생 횟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발생 횟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왜냐면 여기에 직사각형의 세로가 발생 횟수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얘는 10번, 25번, 그 다음에 18번, 다음에 13번, 다음 10번, 3번, 1번 이렇게. 왼쪽에 이 도수이기 때문에 얘가 도수이기 때문에 도수에 따라서 각 계급의
도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를 다 더하면 바로 전체 도수가 되는 겁니다. 발생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도수가 가장 큰 것은 25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계급 5.5 이상 6 미만, 5.5 이상 6 미만 이렇게 계급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노트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계급 값을 구했잖아요. 계급 값. 자, 5.5 이상 6 미만의 계급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5.5 이상 6 미만의 계급값. 계급의 평균이 계급값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5.5 더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하면 2분의 11.5 나눠주면 2, 5, 10, 2, 7에 14, 2, 5, 10, 대략적으로 5.75가 되겠다. 그지? 계급값은 5.75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도 어려운 게 아니라 계급값이 계급의 평균이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규모가 7.2인 지진이 속하는 계급. 자, 7.2. 자, 7.2는 7 이상 7.5 미만에 속하겠죠? 그죠? 7 이상 7.5 미만에 속할 거예요. 그때의 도수는 10입니다. 10. 10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수 분포 다각형. 요까지만 하고 좀 쉽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거든요.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보통 다각형을 그립니다. 다각형. 순서가 보통은 도수분표를 먼저 그려요. 도수분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그려요.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각형을 그리지? 자, 보세요. 자, 아까 그린 강수량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요.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맨 위쪽 편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직사각형의 위쪽 편 중앙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다각형은 에워싸야 됩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바닥과 오른쪽 바닥의 중앙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다각형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이 길어요.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먼저 다각형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이 개념이 이해가 돼요. 다, 각, 형 한번 적어보세요. 다각형이란 무엇인지.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말합니다.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자, 노트에다 적고 암기하세요. 모든 수학 개념은 노트에다 작성한 다음에 꼭 암기. 수학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개념을 암기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개념을 암기하면 뭔지 이해도 되지만 표현도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반드시 노트에 정리하면서 암기. 자, 그럼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름만 어려운 개념. 이제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자, 이걸 한번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우리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연습 삼아서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볼게.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 가로변 아래에는 뭐라고요? 계급. 세로는 뭐라고요? 도수. 계급과 도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0 이상 40 미만 세 곳. 이렇게. 자, 이거를 옆에 사각형과 붙어야 되니까. 자, 20 이상 40 미만. 그다음에 60 이상 80 미만. 8. 다음에 40 이상 20 이상 40. 선생님이 잘못 그렸다. 미안합니다. 0 이상 20 미만은 없는데 선생님이 잘못 그렸어요. 20 이상 40 미만은 3곳. 그 다음에 40 이상 60 미만은 8곳. 다음에 60 이상 80 미만은 12곳. 그 다음에 80 이상 100곳 미만은 6곳. 그 다음에 100 이상 120 미만은 1곳.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근데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다각형이라는 것은 선분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둘러싸야지만 다각형이 돼요. 그래서 둘러싸인 왼쪽 바닥과 오른쪽 바닥의 중앙에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를 대고 선분으로 이 점들을 연결해 주면,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바닥에 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둘러싸인 다각형,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이 됩니다. 이거를 도수 분포 표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꼭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히스토그램 없이도 이렇게 도수의 가운데 점만 찍어서 연결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도수 분포 다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왼쪽에 보면 오른쪽은 세계 20개국의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의 평균값이에요. 기온의 평균값. 자,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1번 볼까요? 기온이 10도씨 미만인 국가 몇 개국? 자, 기온이 10도씨 미만. 자, 이걸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그러면 10도씨를 찾아볼까요? 자, 10도씨 미만이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죠? 왼쪽. 자, 그럼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예요. 여기에 3개, 3군데, 그 다음에 4군데. 그러면 10도씨 미만은 총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3군데, 4군데니까 7군데. 7개국이 되겠다. 그지? 7개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자,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삐죽 튀어나온 곳이 있죠. 그죠? 7이에요, 7. 도수가 제일 크죠. 그거에 계급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계급은 10 이상 15 미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급값을 구하래요. 계급값을 구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과 15의 평균. 자, 계급값은 계급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25를 나누니까 자, 12.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표만 보고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수가 가장 큰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온이 20도씨 이상인 국가는 전체 몇 %입니까? 자, 그러면 20도씨 이상인 국가의 수를 세야 되겠죠. 자, 그럼 세볼까요? 자, 20도씨 이상입니다. 자, 20도씨가 있어요. 이상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몇 개국이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국이네요. 그죠? 두 개국. 자, 그런데 퍼센트예요. 퍼센트는 뭐죠? 100 분율.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100분율. 비율 곱하기 100이에요. 비율 곱하기 100. 이건 이제 초등수학이죠. 근데 비율이 뭐예요? 정의가 비율 말할 수 있어요. 비율 뭐예요? 기준 양분의 비교량이에요. 이게 비율이에요. 기준 양분의 비교량.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준량이 전체 30개국인데 20도씨 이상은 2개국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0개국 중 2개국. 자, 미안합니다. 20개국이네요. 그러면 기준량이 30이 아니라 20이 돼야 됩니다. 20분의 2 100분율. 그러니까 수학은 이전 학년에 배운 수학 개념을 모르고는 현재의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전에 저 공부 안 했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수학 개념을 내 거로 만들겠다는 아주 강한 결심을 해야 돼요. 이전까지 수학 개념을 암기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노트에다 필기하고 이런 모든 개념을 암기 해야 돼요. 암기.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쉬워요. 10%예요. 10%. 이렇게.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모든 수학은 다 풀려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수 분포표나 히스토그램도 요 이지 통계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아까 중학이 이지 통계를 했었죠. 그러면 통계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 도수 분포를 그린 다음에 통계 그래프라는 게 있어서 히스토그램 체크하면 히스토그램만 그려주고 도수 분포 다각형 체크하면 같이 그려줘요.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주고 그 다음에 도수 분포 표도 그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수업 시간에는 요 사용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자료 입력만 해주면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여기까지.